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대통령, 뚝딱이 아빠, 아동학 박사 김종석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뚝따라따 뚝딱딱 뚝딱아 안녕하세요.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에 사실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MC, 뚝딱이 아빠까지 가신 거잖아요. 개그맨을 하실 때의 모습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떤 프로그램 하셨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청춘만만세, 웃으면 복이 와요, 폭소대작전, 그리고 유쾌한 스튜디오가 이제 오락물이었고,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뽀뽀뽀 야이로이다 모두 모질게 모여라 꽂는 파란 마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었죠.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10개 정도 프로그램 했어요. 그러면은 그 코믹 그 연기도 좀 하시고 하셨나요? 그럼요. 코너. 그때 엄청 웃겼죠. 어떤 거를 하셨는지 살짝 보여줄 수 제가 있나요? 그 당시는 리포터만 1000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0회 기념 콘서트를 63빌딩 컨벤션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날 토토질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가수들이 거기를 출연해서 거기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콘서트의 감독이 토토질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 와서 축하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 레포트를 어떻게 하면 잘한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책도 냈었고 그리고 일화를 하나 해드리면 공덕동 노타리에서 여의도로 가는데 빨간불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고 가면 생방이 펑크가 나겠더라고. 그냥 빨간불인데 지났어요. 그러자마자 경찰이 여기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붙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면 늦을 것 같더라고. 근데 마침 거기에 가짜 마이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꺼내가지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공덕동 노타리에서 신호위반한 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충성 위반 사실을 얘기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호위반한 다음에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종석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 아저씨가 건물을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어디서 촬영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생방이 펑크 안 난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안 거지만 되죠. 이게 법시효가 끝나서 제가 25년 전 얘기니까 하는 거지. 굉장히 그래도 순발력 있게 재치 있게 넘어가셨군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개그맨을 하셨었고 또 리포터도 그렇게 잘하셨으면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나요? 끼가 좀 많으시고 좀 어떠셨나요? 끼가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집안의 어떤 그 다섯째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어린 나이에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난리가 난 게 제가 고2 때 고시에 패스했어요. 고시 어떤 고시? 검정고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3년 법학 공부를 했었죠. 절에도 들어가고 뭐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가 그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그 치질 걸릴 정도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른 쪽에 열심히 했을 때 이만큼 10년 후에 효과가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두 가지를 생각했더라고요. 하나는 헤어 디자이너. 그래서 헤어 쪽을 남자가 가서 어머 언니 컬이 이게 뭐야 이러면 굉장할 것 같은 거야 어린 나이에. 그런데 대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DR이라고 또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이제 쉽게 본 게 있었어요. DDR. 딴따라.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폭발적일 것 같다. 내가 10년 후에는 고시 공부해서 그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보다 이쪽 영역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린 마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방향을
이제 연극영화 쪽으로 바꿨죠. 대학교를 그럼 연극영화과를 그렇죠. 가셨고 예. 개그맨은 몇 살 때 데뷔하신 거예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그냥 제대하자마자 개그맨이 됐죠. MBC. 굉장히 빠르게 확실히 끼가 없다고 말씀하시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제가 그걸 개발을 했냐면 군대에서도 한 평짜리 방에 이런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청춘만만세, 1월 밤 대행진,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적었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걸 연습을 했어요. 똑같이요? 똑같이. 그냥 그거를 거의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한 4년 연습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돌아선 순간 책은 어마무시하게 쌓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웃기는 리듬을 안 게. 그래서 그때부터 개그맨이 시작됐죠.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끼가 아니라 노력이죠. 저는 뭐 웃긴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횡단보도로 하는데 무단 횡단하다가 차가 놀래가지고 끼익 하면서 저기 웃기는 자식이. 그랬을 때 한번 제가 웃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개그맨을 데뷔하시고 리포터로도 굉장히 잘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전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저의 인생의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EBS에서 권호승 프로듀서가 저한테 왔어요. 당신이 보니 우리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MC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MBC 있는 사람은 MBC만 해요. 그렇죠. KBS는 KBS만 하고 제가 EBS로 가면 MBC의 10개 프로그램을 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쵸.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이제 조금 쉽게 간 게 첫 번째는 이용식 선배나 이경규 씨나 이제 그 당시 이주일 선배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후배들한테 야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와. 안 재밌잖아요. 근데 이주일 선배 같은 경우는 커피 심부름 시키더라도 야 커피가 말했다 야. 웃겨.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수시로 웃기는데 나는 그분들을 웃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괴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결정을 못했어요. 워낙 수입 차이가 나니까. 김병조 선배를 이제 찾아갔죠. 병조 형.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린이 프로가 들어왔으면 MBC 10개 프로그램 다 간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병조 형이. 네가 개그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냐? 아니면 어린이 프로그램 하고 났을 때 기분이 좋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내가 후회가 됐거든요. 더 웃길 수가 있고 더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주눅이 들어서 어떤 이래서 내가 꽃을 못 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어린이 프로를 가니까 내가 최고예요. 끝나기만 하면 모든 스태프들이 와서 잘했다고. 너무 재밌다고. 왜? 그전까지는 개그맨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니는 DNA가 어린이 프로가 맞다. 그래서 그 형이 결정을 딱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갈 때 제가 벽에 보통 그 당시에 표어를 붙여놓잖아요. 그때 표어가 뭐였었냐면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고 나머지 한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을 택했다. 내가 힘들게 간 것만큼 뒤에 따라온 사람은 그만큼 쉬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택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뚝딱이 아빠로 굉장히 또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뚝딱이 아빠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어린이 프로를 딱 하다 보니 돌아보니까 주변의 모든 아이들이 미키 프렌드들, 미국의 미키마우스 이런 걸 뭐 신발이고 뭐 이런 데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죠. 미키마우스를 한글말로 번역하면 쥐새끼예요. 아니 어떻게
쥐새끼가 우리 아이들하고 정서에 맞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난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K호텔에 방 2개를 제 돈으로 얻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우리 딩동댕 유치원에 프로듀서님부터 시작해서 뭐 캐릭터 만드는 사람들, 인형팀 다 불렀어요. 네. 그래서 내가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런데 우리 고유의 캐릭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금 나와라 뚝딱, 네. 은 나와라 뚝딱. 아빠 굉장히 매일 술만 먹어. 좋은 아빠 나와라 뚝딱. 어. 엄마 매일 욕하고 막 그래. 좋은 엄마 나와라 뚝딱. 네.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난꾸러기. 우리 고유의 캐릭터 뚝딱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남과 동시에 미키마우스한테 주는 캐릭터비가 그때 당시에 1년에 네. 몇백억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힘을 얻어서 나온 게 뿡뿡이. 뿡뿡이가 성공을 하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애니메이션적으로 뽀로로. 그래서 폴리, 지금 번개맨 이렇게 계보가 쫙 이루어지죠. (25년)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떤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비결은 제가 이 숨겨놓은 비결인데요. 네. 첫 번째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몸과 마음이 아이와 닮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이들하고 똑같으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네.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술은 거의 아주 리틀, 조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조금 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과자, 음료수 많이 먹으면 어때요? 아토피나 이런 피부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걸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아이들한테 조금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는 과자 같은 거 막 한 봉이면 그냥 그냥 먹고 그랬었는데 어린이 프로 하면서부터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습관이 다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빠지려면 그 환경과 어울리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직업을 오래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이게 하는 게 힘드시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습관도 바꾸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장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송혜 선배를 만났거든요. 송혜 선배님이 야 내가 말이야 전국 그래서 노래자랑 그게 얼마나 했냐? 아마 39년쯤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어린이 프로 얼마나 했냐? 저는 한 25년쯤 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 임마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거야. 왜요? 나는 의식이 있는 놈들 상대하는데 너 의식이 없는 놈들 상대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의식이 없는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것이 그 형이 굉장히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따셨잖아요. 예. 어떻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박사학위를 따셨는지. 보통 박사학위를 하면 뭐 4, 5년이면 받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네. 저 9년 걸렸어요. 왜 더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졸업고사란 게 있는데 영어 졸업고사예요. 네. 이제 전공 졸업고사도 있는데 그건 빨리 패스를 했고 영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 전공하는 교수가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학교에서 아무 교수나 이렇게 내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겠는 게 제가. 경제학과 교수, 철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되면은 제가 솔직히 난 모르겠더라고요. 용어 자체를. 그쵸, 아무리 용어 자체는 공부를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13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 걸렸죠. 그래가지고 14번째인가 저는 그동안의 알파벳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알파벳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어떤 거세요? P예요. P? 네, P. 패스? 그렇습니다. 그거 내가 이게 컴퓨터를 시험을 보고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P가 딱 찍힌 거예요. 나 울었잖아요. 진짜 울었어요. 그거. 정말 오래 걸리셨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한 2년인가 3년 걸려서 이제 논문을 썼죠. 근데 논문도 참 어려웠던 게 처음에는 ADHD 성향, 아이들이 ADHD 성향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산만하고 한 게 이 질병으로서 이 케어하는 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의학적인 쪽으로 내가
연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1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딱 보더니 저희 학교는 ADHD 뭐 이런 경향을 하는 것은 의사가 쓴 논문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접었어요 또. 접고 다음에 썼던 것이 이제 아빠가 아이에게 놀아주는 그리고 그 아빠가 놀아줬을 때 우리 아이 성향은 어떻게 발전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걸 썼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서 변하는 많은 아이들의 어떤 그 습성, 행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논문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건도 없어요. 아 진짜요? 전부가 엄마가 놀아줘서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이템을 정해놓고 너무 놀랐어요. 없어요. 해외 논문도 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걸어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국회의사당에 제 논문 그 아빠가 놀아줘서 예. 생기는 어떤 변화에 대한 걸 그 후배 이제 이 석박사애들이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아빠들이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사실 많이 놀아주는 아빠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소중한 걸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아무리 아이하고 놀아줘도 예. 아빠가 놀아주는 걸 못하는 게 있어요. 엄마는 아무리 아이하고 많이 놀아준다 해도 이 두 가지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네. 언어 발달. 언어. 엄마 언어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발달이 확 돼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든지 말을 하면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뭘 숨겨서 뭘 이렇게 정보 막 이런 걸 가서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지와 언어가 발달이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절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무리 엄마가 노력해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바로 우리 아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네, 사회성은 아빠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빠가 아이하고 놀면서 생기는 그 스킨십이 예. 아이를 성장하게 하면서 사회성, 또래 관계도 잘 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예. 그 어마무시한 것이 아빠가 놀아줘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놀아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시켜주는 거고. 그래요? 네, 그럼요. 엄마하고 놀면 거의 앉아서 놀잖아요. 네네. 아빠하고 놀면 좀 공 차러 뛰어다니죠. 가잖아요. 예, 그렇죠. 공을 찰 때 어떻게 차요? 정확하게 갖다 주나요? 자주죠. 그렇죠. 그냥 딴 데다가. 야, 그렇게 그렇죠. 딴 데다가 그러고 예. 아이고 이게 발이 삐뚤어졌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소근육, 대근육이 엄청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예. 아빠가 꼭 필요해요. 사실 진짜 아빠, 엄마 모두가 같이 잘 놀아줘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빠 여러분 입으로 놀아주는 아빠들 꼭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리모컨 나중에 비용 많이 듭니다. 진짜로 아빠들은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같은 걸로 많이 놀아주시잖아요. 이쯤에서 인생고수 키워드 우리 김종석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모자인데요. 근데 이번 모자 키워드인데 모자가 바뀌셨어요. 네. 네. 이런 모자가 한 650개는 될 거예요. 650개요? 예. 아주 이상하고 신기하고 이런 거. 네. 왜 이렇게 신기하고 이런 모자들을 많이 소집을 하고 또 이 안경. 예. 안경도 한 700개 정도 있어요. 700개요? 아주 특이한 안경만. 그렇게 모으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생각 주머니를 키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주머니. 우리가 보통 모자는 태양을 가리는 것이다. 아니 머리 벗겨진 걸 가리는 것이다.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내 생각을 모자에다 심을 수가 있고 안경에다가 심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을. 그래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주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 세계에 있는 재밌게 만든 안경, 네. 전 세계에 재밌게 만든 모자 이건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술. 자, 방금 비둘기 나가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네, 못 봤네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 비둘기 날아간 거 본 사람은 정신이 이런 사람. 네, 비둘기 안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완벽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모자가 아까 썼던 모자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내려놓고 자, 또 구구구구
구구구구 어이 아이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이거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음성 동요 학교인데요. 예. 음성 동요 학교는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오면서 꿈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예.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어를 이어받은 실존 인물이 5천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있는 건 낭비가 아니겠다. 그쵸. 그래서 나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처럼 소파는 안 되더라도 의자라도 돼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네. 그래서 오면서 쭉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 5, 6, 7세 아이들이 예. 트로트를 하고 막 힙합을 하고 예. 어른들 흉내를 막 내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면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서가 가장 문제가. 네.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보면 해외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방송국에 너무 어린 아이가 아이의 어떤 그 탤런트를 어른을 닮은 탤런트를 방송을 잘 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너무 그런 게 규제도 없고 맞아요. 그냥 너무 범람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속상해서 영유아는 영유아에 맞는 언어와 그 율동과 그리고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동요를 보면 동요도 이렇게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질 않아요. 성대가 다치니까. 그래서 음계 레에서부터 시작해서 라 정도 요 음계에 끝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랫말은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맞는 그런 노랫말을 쓰고 그래서 동요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요의 그 좋은 선물을 부모들은 자꾸 외면하고 있더라고. 텔레비전에서 자꾸 그런 그 아주 아이들이 어른 따라하는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린이 쪽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음성 폐교를 제가 아는 기업인과 함께 동요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동요를 1시간도 배울 수 있고 하루 자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동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동요 거기에 소중함과 동요에 관련된 것과 이걸 다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무보수로 그 음성까지 계속 내려가서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을 올 때마다 가서 놀아주고 동요같이 부르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 10년 정도 했죠. 이제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시스템에 갖춰져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우리 동요 선생님들한테 인계를 했죠. 그래서 그분도 지금 그 자원봉사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근데 가봤더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그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음성에서 하는 이제 동요학교인데 그러면 군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뭐 금액이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아닙니다. 얘기죠? 지금도 군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그때도 없었고 그냥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 폐교니까 그 뭐 그렇다고 이 기업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군에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군 거죠. 이게 막 되게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는 그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안 되죠. 그 아이들이 신청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하든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든 이렇게 찾아오면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요즘에 TV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 이게 동요 같지 않은 이제 만화 노래가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간단하고 동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프로페셔널 가수처럼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지는 않은 거죠, 아이들? 안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리듬, 박자도 너무 빨리 가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편안함 속에서 이 동요를 즐겨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이 동요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 발달을 거의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요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발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감성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네. 그리고 이 행복감을 노래를 통해서 아이가 느끼게 되니까 그쵸. 그럼 또래 관계가 좋아질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동요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주는 참 큰 선물이다.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동요, 아이들의 맞는 나이에 예. 맞는 거를 부르는 게 좋다. 예. 아,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인생 고수 김종석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이제 30년을 넘게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우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어른들하고 섞이는 것보다 네. 아이들하고 섞이는 게 네. 훨 재밌어요. 선생님 최종 목표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 또랑물이 시냇물이 되고 예.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거든요. 예. 바다는 모든 물을 다 수용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체가 살아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선생님의 웃음소리, 예. 그 원장님의 웃음소리, 학부모의 웃음소리,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것이 합쳐져서 한 나라가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꿈꿉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네. 그만큼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웃음소리가 넘치면 예. 국경을 넘어서 복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빠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하나. 저 언제까지 혹시 네. 제가 뚝딱이 아빠를 할 거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뚝딱이 아빠는 언제까지 하시는지. 예,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 선배님한테 여쭤보세요. 아, 그 어르신이 할 때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평생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얘기 또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